말 많은 물고기 요번 영상은요. 자폐아의 감각 추구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이제 주제로 잡았는데, 제가 이 예전에 사실 이 감각 추구라고 하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는 용어가 여기서도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ABA라고 하는 거를 하지를 않았고, 했었죠. 하기는 했었는데 간단하게 뭐 한 몇 개월, 한 2-3 개월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인제 접어 놓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저 혼자만의 방법으로 이제 이 아이를 한번 '두뇌 발달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후로는 자폐에 관련된 그 어떤 자료나 이런 거를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전에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들은 이제 주로 두뇌 발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찾아본 두뇌 발달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봐도 사실상 자폐아의 두뇌 발달을 위한 그 방법에 대한 거는 없었거든요. 무슨 치료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있었어도, 그리고 이 캐나다 자체에서 이런 감각 추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문제다. 이런 것들을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특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은 이게 학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예. 거기에서 인제 이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고 자기만의 그런 어떤 세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어떤 용어라고 인제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라 했냐면, 제가 이 감각 추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자폐아이들의 감각 추구?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제가 인제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몸을 흔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각 추구라고 이야기를 하나?' 라고 하면서 인제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인제 제가 이 수업이나 이걸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놓고 보다 보니까 이 감각 추구를 제가 쪼끔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감각 추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던 건 인제 그거예요. 아이들이 인제 감각 추구라고 했을 때 얘기를 인제 쭉 들어보다 보니까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경우,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경우를 인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인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가 한 가지에 빠져 있으니까 이러한 감각적인 그런 어떤 추구를 통해서 뭔가를 이 자기만의 그런 세상에 갇혀 있는 게 자꾸 보인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약에 대한 것도 인제 같은 맥락이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을 좀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 특히 인제 뭐 폭력이나 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아이를 자제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미의 생각에서 약물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는 약물을 권한 의사도 없었고, 자폐에서는 그래요. ADHD도 약물을 권할 때 제가 들은 걸로는, 이거는 ADHD 부모님들한테서 인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ADHD 아이들에게 약물을 권하는 것도 부모님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약물을 주든 안 주든 부모님들의 선택이고, 이거를 학교에서 또는 뭐 학원이든 뭐 이런 데서 기관에서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는 "약물을 먹여 달라." 뭐 "얘는 약을 먹이지 않으면 학교 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지 않으면 학교에서 안 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사실 뭐 제가 예전에도 다뤘지만 교사들 또는
뭐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편하고자 아이들을 약을 먹여서 좀 조심이 아니죠. 좀 잠잠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인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인데,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와 있던 이제 ADHD가 있는 아이 같은 경우 약을 먹고 있었는데, 똑같이 인제 약을 먹고 있는데 아내 말로는 "정신과 약은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이 영어로는 withdrawal effect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정확하게 금단 증상, 금단 증상 같은 게 있으면은 오히려 인제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계별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약을 인제 계속 복용을 시켰는데, 어쨌든 처방을 받은 약이니까요. 그랬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아이의 그런 어떤 생활을 인제 돌봐주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인제 전화 통화를 잠깐 하면서 약을 아침 저녁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먹여야 되는 걸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이게 왜 그러니까 인제 뭐 도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 용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내가 인제 좀 뚜렷하게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을 잠깐 통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아이에게 인제 이 약이라고 하는 거를 아이가 먹고 나면 좀 졸리기보다는 좀 정신이 몽롱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아이가 좀 잠잠해지는 게 확실히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은 아니고 인제 그분이 약을 아이에게 좀 잠잠해지게 만드는 용도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 아이에게 용량이 좀 졸리는 용량이 많은 약을 이따가 원래는 인제 그거를 낮에 먹게 돼 있었는데, 낮에 안 먹고 밤에만 먹게 해 놨는데, 낮에 먹는 게 졸리는 게 쪼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인제 '그 용량을 높인 게 아닐까.'라는 게 인제 제 추측인데, 그분이 인제 했던 말이, 아이에게 인제 겁을 줄 때 그렇게 줬대요. "너 자꾸 말 안 듣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 약 먹인다." 그러면 아이가 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넌지시 인제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좀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인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약을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조용하게 시키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상 자폐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 안 되면은 이제 데리고 나가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인제 뭐 "고쳐야 된다. 약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ADHD는 또 약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두뇌가 활성화되는 약을 줘요. 그러니까 한국 약을 보다니, 아내가 인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하고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한국은 여기서는 아이들이 수업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두뇌가 활성화되는 그런 약을 쓰는데, 이 한국에서 주로 지금 있는 저희 집에 있던 아이에게 처방한 약은 두뇌 활성화하는 약이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 폭력성 같은 거를 좀 줄이려고 하는 용도로 이렇게 처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듣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약들을 처방하고, 아이들을 좀 자폐 아이들마저도 인제 이런 약으로서 좀 잠잠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인제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경우가 쪼끔 다르죠. 예.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경우가 인제 쪼끔 다른데, 그러면서 인제 얘기를 하다가 감각 추구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인제 제가 쪼끔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감각 추구를 자꾸 인제 줄여가면서 아이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이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인제 방법들이 좀 많이 그 이 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제 자폐 아이들 있는 자폐 부모님들한테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이야기를 쭉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보이는 걸 뭐를 감각 추구라고 하는가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퍼뜩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희 아이를 두뇌 발달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기라고 하는 방법을 찾을 때, 실제로 한 가지에 몰두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그걸 방해하면서 한 게 아니라, 한 가지에 몰두하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세상 밖으로 연결하는 도구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사람들에게 감각 추구라는 걸 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자기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감각 추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게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인데 이걸 닫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제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자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은 지금 자폐 아이들은 이래야 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세상과 연결돼 가면서 두뇌가 발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두뇌 발달을 막는 거예요, 자폐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이것도 한 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저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렸을 때 한국에 갔을 때 그때가 1살 반 뭐 요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인제 아이를 혼자서 돌보기가 힘들어서 손목 같은 거, 애 낳고 나서 이 손목 같은 게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애를 안고 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들어가서 장모님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처제와 인제 같이 있으면서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아이를 인제 돌보는 처제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이 인제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도 그렇고, 아이가 항상 딱 가면은 한 군데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곳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횟집 수족관. 동네에 있는 마산이었으니까 이 수족관이 동네에만 나가도 인제 횟집에 인제 수족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제 저도 마산 가서 보니까 진짜 군데군데 굉장히 수족관, 횟집 수족관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게 있는데 저희 아이가 거기만 딱 붙어 가니 앉으면 20 분이고 30 분이고 그 물고기만 쳐다봤대요. 인제 그때 그거를 인제 처음에는 아이를 그만 못 보게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워낙에 애가 그거를 떼를 써 가면서 막 붙들고 있고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인제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럼 그냥 실컷 봐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놔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횟집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만 바라보는 시간이 10 분, 20 분, 30 분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일단 일정 시간 이상 일반적인 아이들이 보는 집중하는 시간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감각 추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자, 그러니까 이 감각 추구가 아이들마다 쪼끔씩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제가 들은 아이는, 어떤 아이는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한참 동안 빠져가면서 손 모양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 표정 바꿔가면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에 빠져서 10 분, 20 분을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바로 이런 것들을 감각 추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인제 부모님들의 첫 번째는 인제 그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인제 항상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각 추구는 없애야 될 게 아니고 못하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사실상 그걸 통해서 세상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인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요거를 저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제 오늘 왜 그런지와 어떻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인제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수족관에만 가면 한 군데 붙어서 계속 그걸 바라보다가 또 저쪽 갔는데 다른 데도 많은 곳을 가질 않아요. 자기가 딱 보고자 하는 곳에 다시 되돌아와서 또 한참을 쳐다보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수족관만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예. 물고기 있는 것만. 어렸을 때는 인제 어항도 있었어요. 금붕어도 키우고 그랬고, 저희 집에 어항이 굉장히 대형 어항을 인제 사다가 놨는데, 아마 그게 리터 수로 따지면은 70 리터인가 들어가는 굉장히 좀 큰 어항인데, 인제 제가 그걸 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인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항 관리도, 겉에 인제 좀 이끼나 끼거나 뭐 좀 여러 가지 이런 좀 한 번씩 이렇게 달팽이가 많아지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 청소하려고
이 물 청소를 하지, 물을 많이 안 갈아 주고 채워 줘 가면서 인제, 아니면 한 반만 빼고 또 채워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년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어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 현계를 만들어 놓고 나면 굳이 물을 안 갈아 줘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7-8년 전에 유튜브를 할 때, 지금은 다 지워져서 없지만, 그 어항의 생태 현상을 가지고 4 대강 사업을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4 대강 사업에 대한 이 이야기와 함께 이 가둬진 물이 있을 때 생태 현상이 인제 바뀌어 가면서 생태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또 요즘 한국이 열대 현상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때쯤 또 그 영상에서 아마 다뤘을 거예요. 그게 뭐를 다뤘냐면은, 4 대강이라고 하는 거, 호수를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가둬 놓게 되면 흐르는 물은 온도가 낮아서 외부의 이 열기를 식게끔 끌고 나가는데, 가둬진 물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호수물이 따뜻한 이유가 인제 그거잖아요. 그런데 인제 여러분들이 항상 뭐죠?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구 온난화, 가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거든요. 물이 온난화의 하나의 가스와 같은 하나의 요소로 작동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호수를 가둬 놓거나 호수가 아니라 이 호수를 만들거나 댐을 짓거나, 또는 강물의 흐름을 막아 놓게 되면 흐름 자체가 느려지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증기 증발이 높아져요. 그럼 수증기 증발이 많아지면은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열대 지방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열대 지방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는 것도 예측이 안 되지만 바람 부는 것도 예측이 안 되고, 이런 열대 지방의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거기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잖아요.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인제 엉뚱한 얘기가 됐는데, 이 얘기는 인제 여기서 마치 그만하고, 요거는 제가 TV 똥똥이라고 하는 데서 인제 요거 녹화 끝나면 바로 다룰 건데, 어쨌든 고 얘기는 인제 거기 궁금하시면 그쪽에서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물고기 어항을 키웠었는데, 어항에 인제 다양한 물고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물고기들 중에서는 어떤 아이들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쿨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죠? 무리지어서 다녀야 되는데, 좀 비싼 것 중에 디스커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게 무리를 지어서 다녀야 되는 건데 가격이 비싸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딱 한 마리만 사겠다고. 왜냐면 어항이 인제 좀 물고기가 종류별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구라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좀 꽉 차니까, 아이도 인제 너무 꽉 찼다고 얘기하니까 한 마리만 인제 원해서 한 마리만 사 놨는데, 그때가 아이의 한 초등학교 한 3-4 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 사 가지고, 그게 인제 애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제 기억에는 아마 그 기간이었죠. 그 기간 동안에 몇 년을 인제 키웠었는데, 이 물고기들을 그 안에서 키우면서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였어요. 이 디스커스라고 하는 게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앤데, 무리가 없이 혼자만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항 안에 인제 집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집 같은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 쏙 들어간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얘가 무서워서 못 나오는구나.' 그게 인제 눈에 보여요. 그럼 아이랑 인제 같이 앉아 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얘 물고기가, 디스커스 얘가 지금 조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는데 겁을 먹은 것 같다." 그래서 밥을 주는데도 안 나와요. 그게 인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애가 점점 그 안에서 아예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애랑 같이 있다가 계속 설명을 해 줬죠. 제가 인제 그때 이 어항을 보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 줬는데, 그 물고기를 보면서 얘는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것 같고, 얘네는 지금 알을 낳고, 저희 레인보우 피쉬라고 하는 게, 무지개 물고기? 뭐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레인보우 피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걔네들은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알까지 낳고 있는데, 알을 낳자마자 인제 자기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 버리고, 아무튼 별의별 현상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에게 이 물고기가 지금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고, 여기
얘는 또 알을 낳고 있는데 알을 낳고 쥐들이 먹고 있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는 거기서 인제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계속 해 주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디스커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그 물고기 파는 데를 가서 인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쭉 봤더니 얘네는 무리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인데 한 마리만 있으면은 인제 "혼자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인제 그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전달해 주고 그러면서 아이는 인제 그런 것들을 뭐 들으면서 저는 인제 듣는다 가정을 하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아이가 연어 낚시에 인제 낚시를 하고 싶다 그러다가 연어 낚시에 꽂힌다 그러죠. 꽂히면서 이제 그 바닷가가 아니라 그 강에 가서 연어들이 올라오는 생태를 보면서 저랑 인제 말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단답형이지만 제가 인제 질문을 하고 "연어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 "죽어." 뭐 또 그러고 죽으면은 몸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뭐 분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물고기들이 모여서 먹고 또 그 썩은 이 연어 이제 고기 이제 살들은 뭐 식물로 가고 이 이야기들을 단답형이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 이 연어와 연결된 식물로도 연어의 이 영양소가 식물로 가고 연어가 죽어가면서 인제 남긴 것에 벌레가 모여들면 연어 새끼들이 깨어났을 때 이제 그 벌레들을 먹어가면서 살다가 강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인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그 연어를 잡아먹는 곰으로 가죠. 곰도 있고 독수리 여기는 인제 볼드 이글이라 그래 가지고 이 머리가 흰 그 독수리가 있거든요. 그 집 근처에도 인제 이 독수리 이 둥지가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독립해서 날아가는 게 인제 보였는데 그런 애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도 아이는 연어에 관한 그 얘기들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걸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인제 그것들이 이 나무 산림 숲이 되고 이런 것들로 계속 옮겨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인제 지금은 "생물학을 하겠다."라고 "바다 물고기나 이런 거를 연구하겠다." 그러면서 그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자 제가 왜 이 과정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가 감각 추구를 했던 그것이 실제로는 수족관 저희 집에 있던 어항이죠. 어항서부터 수족관서부터 그걸 통해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그 이야기가 연어로 이어지고 연어의 이야기가 그 곰이라든가 이런 주변 동물과 식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생태적인 생태로 이어져 가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요. 요거는 사실 이 감각 추구는 저는 이 수업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이 감각 추구는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이거는 호기심이에요. 이 부모님들 인제 수업을 할 때 하는 게 감각 추구는 호기심에 들어가요. 그래서 호기심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업이 그래서 인제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찾아가려고 하기가 인제 시간이 쪼끔 많이 걸려요. 예. 그리고 요거 전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감각 추구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아이의 그런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거를 통해서 스스로 아이가 그 세상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인제 제가 언어 발달에서 얘기한 거 있죠. 아이가 초코 과자를 원하면 초코 과자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래 초코 과자 줄게. 이때 저희 뭐야 몇 개 먹을래?" 그랬다가 지금 좀 뭐 "우리 밥 먹을 때니까 초코 과자 지금 뭐 저기 뭐 지금은 하나만 먹고 밥 먹고 나서 한 2개 정도 더 줄 테니까 그때 먹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아이의 욕망, 욕구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 기다릴 수도 있고 언어를 익혀갈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길로 아이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욕망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면 욕망을 억제하면서, 왜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억제하는 용도로서의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감각 추구는, 이거는 호기심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세상을 탐구하는 용도로서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인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감각 추구는요, 그래서 못하게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아야 될 게 아니라 감각 추구를 이용해서 아이를 세상으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아이가 이런 하나의 감각에 빠져 있으면은 아이를 옆에서 바라보면서 아이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설명을 해 가면서, 서술해 가면서, 질문을 만들어 가면서 아이의 무엇이 언어와, 첫 번째는 언어와 연결이 첫 번째예요. 언어와 연결하고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제 이거를 막아 놓으면 세상과 연결되는 고리가 조금 막히죠. 네. 호기심이 세상을 탐구해 가는 힘인데 그 호기심의 영역이 막히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인제 부모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냐면은 "아, 우리 아이는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이렇게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거는 쪼끔 기다리시면서 아이에게 자유를 주면, 그러니까 막지 않았을 때예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렇게 감각 추구를 한다 그러면은 자꾸 막으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아이들은 그 감각 추구를 하려고 안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자꾸 막히니까요.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제 두뇌도 함께 비어져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인제 그게 아니라 자유를 주면 아이가 감각 추구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일 거고, 그걸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 호기심을 자극해서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걸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제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감각 추구한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계속 못하게 막고 '얘 왜 이러지?' 이게 걱정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아이를 세상과 연결해야 될까?' 왜냐면 아이는 그걸 보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만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돌아가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로고로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이 물고기 그림. 예. 요거 저희 애가 그렸는데, 이거를 그릴 때 물고기를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보고 이 아이패드로 그려낸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애는 지금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물고기 뭐 백과사전 같이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자, 그러니까 이 감각 주고 걱정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걸 통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 세상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것인데, 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한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대략적인 그 방법 과정만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요. 기억나는 게 그 디스커스라고 하는 물고기도 있고, 그 알 낳는 물고기도 있고, 뭐 구라미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구라미는 인제 폐가 함께 있는, 그래서 실제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 물고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그래서 위에 물속을 완전히 잠기게 해 놓으면은 얘네들은 죽는다고 인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구라미라고 하는 물고기가 인제 그런 종류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저는 제가 가진 정보들을 다 아이에게 옆에서 설명해 주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듣는 것 같지 않아 보였었는데도 어느 순간 아이가 그것들을 되뇌이면서 그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연어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 따라오는 초석이 되고, 그런 어떤 발판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인제 그 감각 추구를 막아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인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막으면요, 세상 호기심도 같이 막히기 때문에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느려져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뭐를 달라 그런다든가 그 초코 과자 가지고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언어 발달이 이제 초코 과자를 가지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한다든가 이거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면은 호기심이 필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한번 감각 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감각 추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요번 말 많은 물고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